바른정당 이혜원 대표의 스캔들이 하나 딱 하니 터졌습니다. 모 사업가 9차례에 걸쳐서 현찰과 명품을 받았다. 그걸 폭로를 하니까 이혜원은 이제 돈은 받은 적 없고 채무관계여서 갚았다. 명품은 받고 나서 나중에 돌려줬다. 이런 식이거든요. 일단 받은 건 인정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혜원 비판 먼저 하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어떤 의도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이 그냥 당대표 안 되고 예전처럼 그냥 라디오 방송이나 나가고 TV나 종종 나가고 그리고서 그냥 야인으로 살면 이런 거 안 터지죠. 이런 거 터질 이유도 없죠. 당대표 안 나가면. 권력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딱 그 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대표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대통령도 특수활동비 같은 걸 안 쓰겠다라고 권위를 내려놔요. 그렇죠. 예. 법으로 보장된 것도 안 해. 그건 스스로 적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음식을 왜 국가가 사주냐 이거거든. 그런 마인드거든. 근데 한편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마차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인들과의 권력이 생기고 이러면 그게 당연히 와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인드는. 신비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 중에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찮아 보이는 어디 구청의 일선의 국장 정도만 돼도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여당 의원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응? 이혜우는 자기 말고도 자유한국당에 2명, 더민주에 2명 있다고 물귀신 작전이 들어간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다 가면 되지 뭐. 지금 이제 이게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6천만 원대죠, 총. 그죠? 처음에 YTN에서 5시 반에 얘기할 때는 이혜훈이 명품 등 수천만 원은 돈을 안 받았고 명품은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 10시 돼서는 다시 돈은 다 갚았고 물품 대금은 줬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6천만 대금을 원, 줬다고? 6천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니까 준 사람이 정확한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시간과 장소와 때를 금액까지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에요. 호텔에서도 했고, 이건 범죄의 구성 요건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았다가 좋은 것도 범죄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키워드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받았다가 물품 대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받았다가 문제가 될까봐 돈으로 갚은 겁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썼다가 갚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물품 대금도 있거든요. 지급했다는 건 뭐냐면 명품을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봐 돈으로 돌려준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공당의 대표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갚았다라는 걸 육하원 측에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면 딱 사건이 스캔들이 터지면요. 정확히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가장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빨리 탈출하는 방식인데 의혹을 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을 받았어? 가방을 받았어. 그럼 그게 500만 원짜리야. 근데 받아서 부담되니까 500만 원을 줬어.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식인데 이혜원 지금 대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네, 받았다가 그냥 물품 대금을 줬다. 6천만 원 정도의 금품 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도 있고 전부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작성했는지 그거 탄성 실험인가 뭐 있죠? 네, 본인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명품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돌려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받은 것은 2016년 정도고요. 뭐를 받았는지 제가 봤는데 일단 아이템을 보면요. 구찌 뱀부백 요게 220만 원 상당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르띠에 발롱블루라고 이게 아주 작은 여성용은 아니고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33mm짜리. 요거는 615만 원 정도 시계예요? 하는 거. 네, 시계. 근데 이 아이템들을 보면 사실은 정말 최고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뱀부백도 220만 원이잖아요. 보통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요 정도. 그러니까 급을 보시면은 지금 받았다는 자켓도 조지오 아르마니 자켓 150만 원 상당. 그리고 까르띠에 벨트 요게 60만 원 상당.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015년 12월에 사업가 A씨 지금 이혜훈 대표의 페북에 들어가면 이 사람 실명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기업 대표 옥덕순 씨. 네. 금번 인터뷰 일정은 김비서님과 연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길 바라며 무조건 건승하십시오라고 아랫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이때 이혜훈이
아니에요. 제가 대표님과 직접 연락할게요. 혹시 급한데 제가 연락이 금방 안 될 때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가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뵌 지 얼마 안 돼요.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이혜훈이 무슨 말씀을요. 부족한 저에게 이때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는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걱정인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키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정치인들 PPL. 인터뷰를 뭐 대단한 기획이나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잡지사에다 돈 주고 그렇죠. 어떤 시기가 선거가 다가오니 홍보용으로 써먹는 여 방식 그거를 일단 대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A씨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문자 주고받은 거 보면 공개한 거 보면은 뭐 은혜를 입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런 게 아닐까? 유추 한번 해봐요. 이 사건이 왜 터졌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A씨 사업가가 정확하게 내놓은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5년 10월 23일 날 현금과 지갑 223만 원을 서초구 공공호텔에서 줬고요. 16년입니다. 지금 먼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 얘기예요. 3월 8일 현금 500만 원과 서초구 호텔에서 줬고요. 4월 14일 현금 500만 원 서초구 일식당에서 줬고요. 5월 17일 현금 500만 원 여의도 공공호텔에서 줬고요. 7월 5일 가방 343만 원 여의도 공공사무실에서 직접 줬고요. 9월 5일 시계 플러스 벨트 720만 원어치를 여의도 공공사무실에서 줬고요. 10월 20일 날 현금 1000만 원과 여의도 공공사무실을 줬고요. 17년 올해입니다. 충격적이에요. 1월 12일 옷 150만 원 강남 백화점에서 직접 사줬고요. 1월 24일 현금 500만 원 여의도 호텔에서 줬고요. 3월 7일 현금 300만 원 여의도 호텔에서 줬어요. 이걸 다 합쳤더니 6천만 원어치입니다. 이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구체적인 거잖아요. 이거 지금 당장 있잖아요. CCTV 까면 다 나와요. 우리 한명수 총리도 억울하게도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2년 살고 나오셨잖아요. 한명숙 총리는요 이렇게도 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매달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돈 줬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넣고 나오고. 네, 의자에 놓고 나오고. 의자가 받아서.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받았다는데 언제 길거리에서 받았는지를 없고 그냥 그 시간을 주면 알리바이를 한명숙 총리 측에서 댈 수 있으니까 그 일시와 장소를 안 주고 그냥 받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판결은 정황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 돼서 2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새가 날아든다는 유료 방송입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이거는 인지수사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누가 뭐 고소고발 안 해도 인지수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혜훈이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 사람이 사기범인 줄 몰랐다. 사람 보는 눈을 반성하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는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 쳐요. 이제 오다하고 이런 게 내일 정도면 다 나올 겁니다. 입고 어디 강연회나 갔거나 이런 사진에서 적발될 수밖에 없어요. 가방 들고 다니도 들고 왔는데 찍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옷을 줬어 150만 원짜리. 입고 방송에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다 검찰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표현하면 일종의 스폰서예요. 스폰서. 스폰이죠. 이 정도면 스폰입니다. 스폰서는 그냥 스폰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러면 다 그 은혜를 갚겠다 이런 거거든. 어쨌든 간에 관점을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무성이라든지 자유한국당 등이 이 사건과 상관없이 다시 합당을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대표하고 가장 껄끄러운 사이인 사람이 김무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불화설이 엄청 돌았단 말이에요. 김무성은 이제 밖으로 돌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혼자 가면 또 철새되니까 이제 이혜훈이라는 사람을 흔들어서 당대표이긴 하지만 실권자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중성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조그마한 전당대회에 통해가지고 당대표로 당선된 이런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다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쟤네들은 역시 그 수구 보수 세력들은 똑같구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같구나 이런 시각도 하나 있고요. 근데 그 이혜훈을 흔들어대는 거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나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흔들어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이 정도 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으면 이거 우리 사회는 다시 헬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서초갑 보궐 기대해봐도 되나요? 그럼요. 기대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요.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사기를 치는 거 외에는요. 모든 우리 인생에서 돈을 받는 거는 대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요. 내가 노동하고 돈 받고 월급 받고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이혜훈이가 어쨌든 돌려주더라도 받았어. 받으면 그냥 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인은 이건 뭐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받았으면 그냥 이거는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로 바로 가야 돼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그런 물건이든 금품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보내는 게 맞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바로 돌리는 게 맞고 며칠에도 보관했다고 하면 고민한 거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심지어는 그냥 보관만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김영란법하고도 정면 대치가 돼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예, 그냥 단순히 보관만 했던 게 아니고 자켓은 백화점에 가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간 것도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바꿀 거야. 뭐 사이즈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작았겠지. 작았나? 그동안 살쪄서. 치명적인 한 방을 같은 그래서 여성으로서. 백화점 가서 이거 자켓을 바꿔오고 바꿔간 자켓 사진도 이게 문자로 오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히 이건 받은 거예요. 대가성 있게. 근데 이거 물건 받은 거 말고도 금융기관 임원하고 대기업 임원 알선을 해준 게 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알선 혐의가 엄청 네, 크죠. 왜냐면 모모 기업 부회장하고 미팅 주선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제가 뭐 미팅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더하기 알선수재 더하기 변호사법 위반 다 들어가겠네요. 5, 6년, 7, 8년 나오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른정당이 엄청 흔들리겠죠. 네. 뽑힌 지 얼마 안 된 당대표 다시 뽑거나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부패는 뿌리를 뽑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지형으로 논할 거는 아니죠. 이건 정말. 근데 끝장을 봐야 돼요. 근데 부정부패는. 그런 흐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혜훈이 그동안의 진보 매체에서 좀 말들 좀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좀 우호적인 자세를 가졌는데. 그렇죠. 누수공장에서 많이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바로 공정한 사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그 사장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은행과 대기업들 간에 다리를 놔줌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을 물리쳐버리고 특혜를 받는 과정. 이게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이건 일벌백계 해야 된다. 네. 자, 이제 조윤선 출마 준비해. 그 자리. 서초갑. 아이고, 근데 비상국권은 없을걸? 아니다. 확정 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비상국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구나. 왜냐하면 선거법 그 위반이구나. 저기 때문에 금치산자 이상만 아니면. 아니, 뭐 교도소에서 출마할 수도 있어요. 억중 출마. 근데 지금 조윤선은 풀려났단 말이에요. 조인선 다시 구속되겠다. 지금 최근에 마트 가니까요. 가을 귤이 엄청 나오더라고. 윤선이 생각. 귤철이 왔네? 어, 다시 제철 맞이. 알겠습니다. 귤 한 접시 먹고 오겠습니다. 이고 이러면 그게 당연히 와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인드는. 신비님이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 중에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하찮아 보이는 어디 구청의 일선의 국장 정도만 돼도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여당 의원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응? 이혜훈은 자기 말고도 자유한국당에 2명, 더민주에 2명 있다고 물귀신 작전이 들어간 거죠. 네. 뭐 그러니까 다 가면 되지 뭐. 지금 이제 이게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6천만 원대죠, 총. 그죠? 처음에 YTN에서 5시 반에 얘기할 때는 이혜훈이 명품 등 수천만 원은 돈을 안 받았고 명품은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전 10시 돼서는 다시 돈은 다 갚았고 물품 대금은 줬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6천만 물품 대금을 줬다고? 6천만 원이 넘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 보니까 준 사람이 정확한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시간과 장소와 때를 금액까지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아니에요. 호텔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이건 범죄 자켓도 조지오 아르마니 자켓 150만 원 상당, 그리고 까르띠에 벨트 요게 60만 원 상당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015년 12월에 사업가 A씨 지금 이혜훈 대표의 페북에 들어가면 이 사람 실명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송기업 대표 옥덕순 씨. 네. 금번 인터뷰 일정은 김비서님과 연락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길 바라며 무조건 건승하십시오라고 아랫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는데 이때 이혜훈이 아니에요. 제가 대표님과 직접 연락할게요. 혹시 급한데 제가 연락이 금방 안 될 때 비상연락망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가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뵌 지 얼마 안 돼요.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이혜원이 무슨 말씀을요. 부족한 저에게 이때 이렇게 고생을 해주시는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걱정인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키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정치인들 PPL. 인터뷰를 뭐 대단한 식인데 이혜원 지금 대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네. 이게 받았다가 그냥 물품으로 물품 대금을 줬다. 6천만 원 정도의 금품 등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도 있고 전부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 작성했는지 그거 탄성 실험인가 뭐 있죠? 네, 본인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명품은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돌려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받은 것은 2016년 정도고요. 뭐를 받았는지 제가 봤는데 일단 아이템을 보면요. 구찌 뱀부백 요게 220만 원 상당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까르띠에 발롱블루라고 이게 아주 작은 여성용은 아니고 중간 사이즈가 있어요. 33mm짜리. 요거는 615만 원 정도 시계예요? 하는 거. 네, 시계. 아. 근데 이 아이템들을 보면 사실은 정말 최고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뱀부백도 220만 원이잖아요. 보통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요 정도. 그러니까 급을 보시면은 지금 받았다는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의 스캔들이 하나 딱 하니 터졌습니다. 모 사업가 9차례에 걸쳐서 현찰과 명품을 받았다. 그걸 폭로를 하니까 이혜원은 이제 돈은 받은 적 없고 채무관계여서 갚았다. 명품은 받고 나서 나중에 돌려줬다. 이런 식이거든요. 일단 받은 건 인정했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혜원 비판 먼저 하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어떤 의도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원이 그냥 당대표 안 되고 예전처럼 그냥 라디오 방송이나 나가고 TV나 종종 나가고 그리고서 그냥 야인으로 살면 이런 거 안 터지죠. 이런 거 터질 이유도 없죠. 당대표 안 나가면. 권력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딱 그 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대표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대통령도 특수활동비 같은 걸 안 쓰겠다라고 권위를 내려놔요. 그렇죠. 예. 법으로 보장된 것도 안 해. 그건 스스로 적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 우리 강아지, 고양이가 먹는 음식을 왜 국가가 사주냐 이거거든. 그런 마인드거든. 근데 한편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마차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정치인들과의 권력이 예, 구성 요건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았다가 좋은 것도 범죄에 속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키워드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받았다가 물품 대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받았다가 문제가 될까봐 돈으로 갚은 겁니다. 지금 돈을 빌려서 썼다가 갚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 물품 대금도 있거든요. 지급했다는 건 뭐냐면 명품을 받았어. 받았는데 문제가 될까봐 돈으로 돌려준 거라고. 그러면 적어도 공당의 대표면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갚았다라는 걸 유카원 측에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면 딱 사건이 스캔들이 터지면요. 정확히 빨리 극복하는 방법은 그대로 밝히는 겁니다. 가장 성실하게 밝히는 것이 빨리 탈출하는 방식인데 의혹을 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을 받았어? 가방을 받았어. 그럼 그게 500만 원짜리야. 근데 받아서 부담되니까 500만 원을 줬어.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를 밝히는 것이 가장 빨리 탈출하는 방법.